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년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SDG라는 게 뭐냐면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서 UN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세부 사항들이거든요. 그거를 한국이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매년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볼 건 아니고 이 중에서 몇몇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빈곤율. 이거 줄이지 않으면 지속발전 어렵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궁금한 건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나아지고 있는 것인가? 자,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볼게요. OECD 가입국들과. 자, 보시면은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43.4%. 자, 이게 얼마나 다른 나라랑 다르냐면은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거. 빈곤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4배 이상 높은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가 차이가 나네요. 자, 그렇다면 노인 빈곤율이 낮아지고 있는가? 위쪽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낮아지고 있긴 하는데 거의 뭐 1.3%, 1.1% 이렇게 아주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프랑스, 네덜란드처럼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우리 살아생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88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노인분들 가입 기간 자체가 짧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경제가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또 다른 부분 볼게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강과 웰빙 분야. 자, 퀴즈입니다. 우리나라의 보건 대응 역량은 OECD 가입국들 중에서 높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까요? 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평균보다 훨씬 높은 축에 속해 있어서 자랑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걸 세부 내용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세계 평균을 뛰어넘는데 하나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보건응급에서의 성평등 분야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자, 이쪽은 좀 우리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다른 퀴즈. 한국은 보건 인력이 많은 편일까?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보건 인력 진짜 많이 필요할 텐데. 자, 우리나라 의사분들이 의사 정원 늘리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대비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수치는 다르더라고요. 보건 의료 인력 밀도를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이 의사인데 OECD 평균이 3.67명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67명. 근데 우리나라 평균은 2.51명인 거예요. 자,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8.06명인데 우리나라는 절반인 4.35명이라는 거. 참고로 의사 수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가 5.35명, 노르웨이가 5.09명이라고 하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에서 18.0명, 독일은 12.0명. 우리나라랑 차이가 진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야,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에 아픈 분들 많으실 텐데 이대로 괜찮나? 다양한 법 개정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걸 이 도표를 보고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평등 역시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부분인데 자, 퀴즈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최고 관리직의 여성 비율은 몇 %나 될까요? 자,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최고 관리직이라는 것은 1급, 2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디 있냐? 끝에 있습니다. 일본과 함께 제일 끝에 있어요. 높은 곳은 50%를 넘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랑 일본은 한 자릿수 비율이라 참 참담한 상황이라는 거. 자, 그렇다면은 민간 기업은 어떤가? 민간 기업에서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저기에 있는 까만 선이 민간 기업에서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거든요. 옛날 15%에 비해서는 지금 22%로 올라오긴 했어요. 5명 중에 1명이 여성 임원이라는 건데 그것도 낮은 편에 속하는 거죠. 특히나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공단은 그 수치가 더 낮다라는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정말 중요한 청정 에너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늘 궁금한 게 이런 거죠. 한국의 최종 에너지 소비 중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은 몇 %가 될 것인가? 자,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재생 에너지 비중은 3.36%. 야,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지 OECD 가입국들 비교해 보자면은 우리나라가 어디 있냐? 맨 끝에 압도적인 꼴찌를 하고 있고 아이슬란드 뭐예요? 81.07%. 자, 여기 찾아보니까 수력 발전과 지열 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정말로 많이 낮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 유형별 구성 비중을 보자면은 제일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태양광이요. 아주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이 바이오. 의외로 풍력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불평등에 관한 부분인데요. 노인 빈곤율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불평등은 얼마나 해소되고 있는가, 자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그건 역시나 지니계수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할 수 있겠죠.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나타내는 거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래쪽에 이 핑크색 보세요. 처분 가능 소득의 지니계수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살짝 개선이 됐는데 문제는 위쪽에 있는 순자산이에요. 이 부분은 거의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이게 참 사람들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럼 다른 나라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상대적 빈곤율이 저 초록색 선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OECD 가입국들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8번째로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퀴즈. 한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을까요? 정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2018년 7억 2천만 톤으로 최고치를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신기한 게요. 1990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2년 연속 이렇게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위축한 영향도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들 중에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편인가 적게 하는 편인가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멕시코 다음으로 많이 하고 있죠.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제조업 기반으로 전기는 많이 쓰고 그런 것들을 뭐 석탄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탄소 배출량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자료에서는 미국이 1등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중국이 1위예요. 자, 다음으로는 평화, 정의 없이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겠죠? 퀴즈입니다. 작년에도 보여드렸는데 남성과 여성 중에서 살인 피해자는 누가 더 많을까요? 누가 더 많이 사망을 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래쪽에 진한 색이 여성이고 위쪽에 조금 밝은 색이 남성인데 오히려 남성들의 그 살인 피해율이 높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는 여성 피해자가 더 많았는데 2020년부터 이게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직범죄 등으로부터 살인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요. 여성은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고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도 10만 명당 살인 발생 비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자, OECD 가입 국가들과 살인 범죄 발생 비율을 비교해 보자면은 이거는 우리나라가 참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게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살인 범죄 비율이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보다 한참 아래이고요. 대륙별로 살펴보게 됐을 때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굉장히 많고 아시아 자체에서는 살인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나라 문제 많네요. 자, 그리고 살인 말고 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요즘에 갑자기 폭력 범죄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성폭력과 폭행 범죄가 이게 2018년에 비해서 2020년에 2배가량 증가가 됐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폭력범죄 신고율은 그렇게까지 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의외이죠. 그래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폭력범죄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도 조사를 했더니 1위는 뭐냐면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2위는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인 처리 해결해서, 3위가 문제예요. 3위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경찰분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고 있는지 보고서 일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고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청 사이트에 있고요. 자,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개선되고 있는 분야가 있고 개선되지 않는 분야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